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10번째 저술 이야기입니다. 2014년 초 제가 대장암 이제 수술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저술이 약간 그 소강 상태 이렇게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 전에 그 전자책으로 전환하면서 2012년, 13년 이 그 두 해 동안에 엄청난 이제 저술, 저는 이제 폭풍 저술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때 많은 책들을 냈고 했는데요. 제가 그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그 기록, 다른 책들이야 뭐 이제 일반 저술 조그만 테마를 그 중심으로 해서 그냥 제가 쓰고 싶었던 그런 책들을 이제 마음껏 썼는데, 조금 이제 그 사이 그때 나온 책들 중에서 소송 기록이라고 하는 소송 기록을 저술로 만든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도가 2014년 그 수술 이후가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2013년도더라고요. 그때 참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많은 일을 했다 싶은데, 저술도 일반 저술도 참 많이 내고, 좁은 범위에 저술도 참 많이 내고, 이 소송 기록 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아이디어 내 가지고 너무 좀 신이 났던 그런 상황 같았습니다. 실제 이제 소송 이야기들, 소송했던 기록들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낸 그런 그 경험인데요. 이게 이제 법률신문 2013년 2월에 기사화됐는데, 소송 기록 책 출간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런 뭐 시도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다른 변호사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나는 요런 걸 한번 시도해 봤는데 참 좋은 것 같더라. 그런 공유 차원에서 이제 법률신문에 제가 기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대략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나누어 주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더 득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부터, 좋은 지식이 있으면 칼럼이나 저술 형태로 널리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이런 활동 끝에 최근 들어서는 소송 기록을 전자책입니다.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일반 저술에 비하면 뭐 소송 기록 자체를 책으로 만드는 것은 소송 관련 인물 등을 비실명화하는 정도의 노력 외에는 큰 수고가 필요 없다. 더구나 지금까지 실제 소송 사건 기록의 출간이 전무했기 때문에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당사자, 법학과 학생, 그 다음에 예비 법조인과 같이 실제 소송에 관심 있는 독자층을 쉽게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소송 기록을 책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시도가 그동안에는 정말 전무했습니다. 제가 그 사법연수원 다닐 때, 이제 사법연수원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그 모의 기록을 많이 만들어요. 그 모의 기록도 아마 이제 실제 있었던 기록들을 좀 비실명화해서 이렇게 그 기록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사법연수생한테 주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도 하고 하는 그런 약간 시험 이제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재 말고는 실제 소송 기록을 뭐 책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시도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게 왜 제가 이제 써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게 제가 앞에 그 지식을 나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지식 나눈다는 자체가 이렇게 선뜻 마음이 안 내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문직들이
자기가 어렵게 알게 된 그런 지식을 남한테 무료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닫아둔 분들이 많거든요. 왠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나누는 것이 더 나한테 더 득이 된다라는 부분을 일찌감치 저는 조금 터득을 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공개하는 편인데 이 소송 기록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개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공개가 좀 없었지 않았나, 이런 것을 책으로 만드는 시도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의뢰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의뢰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조금 귀찮다 그럴까요? 부담스러운, 또 의뢰인을 설득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마 소송 기록을 책으로 만드는 시도가 전무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책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쉬운 말로 한 땀 한 땀 한다 그러잖아요. 한 땀 한 땀,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책을 타이핑 쳐서 이렇게 책을 내는 것에 비하면 이 소송 기록은 사실은 이미 이제 우리가 변론을 한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진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엮어서 내기만 하면은 좀 훌륭한 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희소성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책이 될 것 같다, 자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기고를 하게 됐는데, 사실 소송 진행이나 절차에 대한 소개는 이제 법원 차원에서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단편적인 절차 안내나 서식 소개에 그치고 있어서 소송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소송의 전무를 볼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는 잘못된 절차 진행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당사자 본인은 물론 법원을 힘들게 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법원이 이제 공익 차원에서 소송 절차 안내는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당사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법원을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자꾸 잘못된 뭔가 서식이라든지 절차 이런 진행을 하게 되면은 법원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게 이건 아니고 다시 해오세요라고 하는 그 안내 자체가 되게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을 법원 자체 이익을 위해서도 그런 적절한 안내가 필요한데, 법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냥 단편적인 서식들, 예를 들어서 뭐 소장 쓰는 방법, 그다음에 답변서 쓰는 방법, 하나하나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증거 신청서 이런 식으로 낱개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을 소송 전체에서 과연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비율을 코끼리 다리 만지는 그런 식이라 그럴까요? 소송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대한 흐름과 같은 것인데 그걸 일부분만 이렇게 보여주는, 지역적인 부분으로 보여주는 이런 부분은 정확한 안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법원이 뭐 서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하더라도 여전히 틀린 사람들,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부분에서 증거 신청을 하게 되고 적절치 않은 감정 신청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소송 기록을 법원 차원에서 좀 안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법원은 이미 자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비실명화하는 그런 과정만 거치면은 자료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할 텐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이런 소송 기록책을 발간했던 저술했던 부분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술 과정에서 약간 어려웠던 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낯선 시도라서 소소한 고민도 적지 않았다. 일단 변호사법상 비밀 유지 의무를 의식해서 처음에는 소송 기록을 비실명화하는 정도로 그냥 처리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가리고 주소 가리고 뭐 주민번호 가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하다가 그냥 아예 근원적으로 책 출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뢰인 동의를 받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변호사들은 변호사 법상의 비밀 유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 다음에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렇게 출간해서 수익도 나게 되면은 조금 분배하는 걸로 해서 의뢰인 동의를 이제 얻고 진행하게 됐죠. 그리고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상대방 준비 서면이나 서면들 이런 부분들은 기록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완전한 기록이라도 우리 서면하고 관련 증거만으로도 재판 이해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 부담 없는 전자출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소송 기록의 책 출간은 별다른 큰 노력 없이 많은 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변호사들에게 적극 추천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상대방 서면, 그러니까 변호사법상 비밀 유지 의무, 그 다음에 저작권법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불완전한 저술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이게 상대방 서면을 넣지 못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 저술의 어떤 저술의 대부분이 우리 의뢰인이 원고가 돼서 소장은 있어야지 그래도 사건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원고가 된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원고가 된 사건의 기록을 책으로 만든다면 소장이 없어지는, 상대방이 쓴 거기 때문에 소장이 없어지는 부분 때문에 바로 우리 답변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전부입니다. 거의 전부는 우리 의뢰인이 원고가 된 사건의 소송 기록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총 지금까지 한 13권 정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소송 기록 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기록 책 1 이래가지고 토지 인도 사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책하고 똑같죠, 외관은. 몰입말, 그 다음에 제 사무실 소개 똑같습니다. 저술들이. 기존의 책들도 제가 전자책은 이런 식으로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로티스 네트워크 그룹 전문가 소개 똑같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반 책들처럼 목차, 소장, 그 다음에 변론기일 통지서, 그 다음에 서증, 이 소장이 첨부된, 죄송합니다. 소장을 내면서 이렇게 갑 1호증부터 8호증까지 붙여서 내고, 이게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안 한 사이에 죄송합니다. 이게 답변서를 못 넣어서 상대방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고, 그걸 소개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고로서 갑 9호증하고 15호증이라는 서증을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서송부 촉탁, 우리 입증을 위해서 다른 수사기록 같은 걸 겁니다, 아마.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토지 인도, 이 비닐하우스 같은 게 좀 의뢰인 땅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측량감정을 신청을 했고요. 법원에서 측량감정에 따른 아마 보정명령, 아마 감정료를 납부하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료 납부했다는 영수증,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존 측량감정 신청은 철회하고 새로운 측량감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진행되면서 이렇게 감정서가 도달했죠. 그 다음에 감정서 도달하니까 법원에서
좀 이제 재판 진행하자라고 하면서 변론기일 통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감정서를 바탕으로 우리 쪽에서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이라고 하면서 제출하고 그게 이제 점유하는 토지 부분이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감정서를 바탕으로 특정을 해서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갑 11호증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준비서면 제출하고 갑 12호증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선고일 통지가 오고 판결이 오는 이런 뭐 형태입니다. 그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요. 기록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게 소장, 통지서, 감정신청서 등등 송부촉탁신청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런 그 흐름에서 이런 증거신청이나 서류들이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는 데 편리하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소송을 이해하는, 소송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소장인데요. 토지인도소 원고는 서모 씨란 분이고,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 소송 기록 1호 사건인데, 이걸 의뢰인 동의를 처음엔 저도 이제 그게 벌써 13년이니까 거의 10년 전 아닙니까? 근데 뭐 소송 기록을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없었고, 저도 조금 기성 변호사로서 좀 낯설고 의뢰인 동의 받아서 이걸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이런 그 허락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당시 저한테 사건을 맡기고 있었던 그 어머님 친구분이 계셨어요. 이게 서 여사님인데 그분한테 맨 처음 어렵게 동의를 구했는데 산뜻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사건이 이제 소송 기록에 책으로 나온 1호 사건이 됐습니다. 한번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고양지원에 이제 소장을 냈고 소가는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사건입니다. 그죠? 세세한 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첨부할 인지대가 한 46만 원 정도고 송달료는 6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 상대방 김모 씨는 원고에게 이런 땅에 비닐하우스를 수거하고 토지 인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청구 취지, 그다음에 청구 원인 이렇게 쭉 썼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 첨부된 갑 1호증부터 8호증까지 그런 내용들 제출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썼던 소장을 이렇게 제출하고 증거 첨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이걸 뭐 다 소개시켜 드리기는 그렇고 워낙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증거하고 서면, 주장 서면들이 오고 간 끝에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에 수사 기록도 서로 이제 형사 고소까지 가가지고 수사 기록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사 기록들. 자, 그런 서류들. 선고일 통지서 다 이제 변론을 마치고 선고일 통지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소한 토지 비닐하우스 없애고 토지 인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승소 판결을 이제 받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제 사무실 소개, 뭐 다른 책들과 똑같이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시 이제 좀 그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저도 좀 여러 가지 뭐 책 쓰면서 사실 그 뭐 의뢰인 동의를 어디까지 구해야 될까, 변호사법상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그런 고민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저작권법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이게 상대방 서면을 조금 비실명화 처리해서 정도로 그냥 제 책에 넣으면 안 될까 이런 부분도 상의했는데 저작권법상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결국은 이제 상대방 서면은 그 책에 올라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런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서 이 책의 이제 뭐랄까요 그 흐름, 책의 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름 좀 뭐 그런 소소한 이제 고민들도 있었지만은 어떤 그 소송 기록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소송 기록의 소송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이런 시도를 한번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로서는 상당히 좀 뿌듯했고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